막연한 법률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가 그 판례를 고치게 됩니다. 그 둘째 의견에 보시면 반국가단체 리더가 아닌 단순한 북한 주민을 찬양하는 것이 처벌돼서는 안 되지 않겠냐.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죠? 다음에 이러한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해버리면요, 북한에 대해서는 비난만 해야 되는 것이지 하고 싶은 말, 쓰고 싶은 걸 모두 금기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위헌이 아니냐 이런 다툼이 많이 있었고 많은 학자들도 이 위헌 요소가 있다고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헌법재판소 1990년 지금 몇 년 전입니까? 3년 전이 되겠죠? 헌법재판소가 이 조문에 대해서 7조에 대해서 결정적인 해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뭐냐? 찬양과 고무를 무조건 처벌할 것이 아니라 북한 주민의 구성원에 대해서 찬양 고무를 하더라도 그 찬양 고무가 빨리 보시죠. 국가 존립 안전에 위해를 준다든지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헌재가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죠.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우리가 칭찬하고 동조할 수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그 찬양하고 동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존립에 위험을 줄 정도의 찬양 고무만 처벌할 것이다 이 뜻입니다. 그 찬양 고무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중대하게 위협하는 경우에만 처벌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조문의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은요, 헌법재판소 결정도 결정 내용을 그대로 조문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 7조를 보면 혹시나 찾아보시게 되면 반국가단체 구성원을 찬양 고무한다고 처벌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돼요. 찬양 고무가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가 해당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안보의 영역을 주는 경우,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하도록 조문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우리가 이 현행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다음이요. 자,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 민주사회를 위한 그 변호사들이 주장을 합니다. 이 위헌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위헌 주장은 제가 살펴보지 않을 것인데 그때 명색이 변호사이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반박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째,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국가보안법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사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 이런 말 합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가 질식되고 있다. 세 번째는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 허용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 네 번째, 통일협력 대상인 북한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에 폐지된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 암기를 못하는 아시더라도 나중에 꼭 필요한 분들은요,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이요. 국가보안법이 있으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상이나 의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냐 따져본다면요, 여러분 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 구성원에 대해서 찬양하고 고무하고 평양도 좋은 점이 있다, 북한도 장점이 있다 라고 해서 처벌된 예를 30년 동안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국민들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찬양 고무를 하더라도 그 찬양 고무가 어디에 위반되어야 됩니까? 대한민국 국가 안보에 위해를 줄 정도의 찬양 고무만 처벌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이후에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된 예를 한 건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독일 헌법을 보면요, 헌법의 충성 의무라는 게 나옵니다. 헌법 조문에 있어요. 이거 어떤 것이냐?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다 할 수 있겠지만 그 의사표현이
독일 헌법에 충실할 정도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3월 보면요, 예술의 자유,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가 자유롭게 헌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 교수에게 교수의 자유를 강하게 보장하지만 대학 교수가 교수의 자유를 내세워서 헌법에 대한 시비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여기는 지금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말의 뜻이 왜 중요한가면 뒤에서 보겠지만 독일은 동독과 서독이 합쳐졌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동독과 서독이 서로 분리된 상태에서 서로 싸울 때에는 저 헌법의 충성 의무가 더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동독과 서독이 합쳐져서 통일 독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독일 헌법은요, 대학 교수에게 니네가 학문적인 어떠한 내용도 강의를 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어디에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될 것이냐, 독일 헌법을 지키려고 하는 독일 헌법에 대한 충성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독일 헌법이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은 저런 내용이 없어요. 없지만 당연히 대학에서 교수를 하던 변호사를 하던 누구든지 간에 대한민국의 존립에 위해를 준다든지 대한민국이 가장 근대를 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그런 행동이나 발언을 했을 때는 그것이 억제되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저 국가보안법이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 침해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또 논거를 보겠습니다. 다음이요. 저들은 뭐라냐면 이 사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주주의가 질식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추 들으면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일에 국가보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북한에 대한 체제와 이념과 가치를 찬양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북한의 노동당에 가입을 하고 북한 노동당과 같은 정당을 대한민국 남한에서 만들도록 허용한다면요, 민주주의가, 제가 뭐라 썼냐면 질식이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죽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민주주의가 소멸될 우려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북한에, 여러분 예컨대 제가 전광훈 목사님 모시고 있잖아요. 모시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싫어하는 목사님이 소무슨 목사가 있죠. 그런데 소무슨 목사와 같이 밥 먹고 희석되고 떠들고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와서 또 목사님 얼굴 쳐다보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상식이 온다는 거죠. 모순된 행동을 한단 말이죠. 제가 자유통일당 당원인데 제가 가끔 더불어민주당 가가지고 거기 국회의원과 희석되고 니네 얘기가 옳다 말이지 옳은 것도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지금 북한과 어떻습니까? 적대 관계에 놓인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북한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나 가치를 우리가 남한에서 지지하거나 찬성하거나 해협하거나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이죠. 제 예가 아마 정확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북한하고 예컨대 북한의 체제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려고 민주주의 자체가 죽을 것이다, 소멸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민변에서 뭐라냐면 국가보안법은 국가가 허락한 사상이나 신념만 허용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모든 이념, 모든 사상 다 허용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만 안 된다는 겁니까? 대한민국을 적대하고 있는 북한을 지지하는 사상이나 신념, 이것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과일은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런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사상, 이념, 가치 다 지지해도 누가 뭐라 안 합니다. 그만큼 사상의 자유가, 표현의 자유가 확보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뭐는 안 되느냐? 대한민국을 적대하고 있는
북한 집단이 추구하고 있는 이념과 가치를 우리가 동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가 허락한 사상만 또 국가가 허락한 신념만 허용되고 있습니까? 아닌 것이에요. 모든 사상, 모든 신념이 다 지금 허용되고 있는데 단 하나만 안 된다 이 뜻입니다. 네. 다음에 통일혁명 대상이 북한을 적으로 받는다. 우리 헌법을 보면 북한과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지향하도록 노력하라고 헌법은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은 분명히 통일을 민족 간의 통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통일의 결과가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 이해만 될 것이다. 이렇게 헌법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못을 받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주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민족을 이념이나 가치보다 우위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45년, 48년 해방정국부터 김구순전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상이 많았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이냐 학생들에게 주입 교육이 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그런 사고가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을 만든 사람들은 민족 간 우선 통일은 안 될 것이다. 반드시 통일의 결과가 자유민족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만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이 있으면요, 북한과 예컨대 교섭하고 교류하고 통화하고 회합하고 다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남북 교류 협력하는 법률을 보면요 북한과 교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과 교류할 수 있고 북한과 만날 수 있고 지원할 수도 있고 다만 남북 교류 협력하는 법률은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과 교류하고 북한과 만나고 그런 일을 할 때는 통일부 장관의 허락을 받으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의약품을 지원한다. 통일부 장관이 승인하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하고 뭐 쌀을 보내겠다.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에요. 지난번 윤미향이가 일본 가서 조총련 행사에 참여한 것이죠. 그건 왜 안 되는 것이냐? 조총련은 대한민국 대법원 판례가 이적단체라고 규정한 것이고 법에는 이적단체로 되는 것이에요. 그 이적단체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만날 수도 있어요. 만나려면 조건이 뭡니까? 남북교육법에 의해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얻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이 승인을 얻지 않고 만났기 때문에 국가보안법도 위반된 것이고 남북교육법에도 위반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자,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어떤 상태입니까? 세계 최강의 화력으로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은 남한을 적화 통일의 야욕을 갖다가 전혀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를 적대하는 북한의 체제와 이념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세력을 허용할 수가 있겠는가? 절대로 허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독일의 예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독일은 지금 통일됐지 않습니까? 예전에 서독과 동독이 서로 대치되고 있던 상황에서 서독 사람들이 공산당을 만들었습니다. 서독 내에서. 그래서 그게 독일연방 헌법재판소는 독일 내에 만들어진 공산당을요 해산 판결을 내렸습니다. 독일연방원전은 해산 판결을 두 개 내렸는데 하나는 신나치 정당을 만들려고 하는 것을 해산 내렸고 공산당을 지지하는 정당을 독일연방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은 독일 내에 공산당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 통일됐기 때문에 공산당을 허용해요. 그러나 통일 전에는 서독 내에 서독을 공격하려고 하는 동독의 공산당을 서독 내에서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미국도 제가 예를 들었죠. 예전에 미국이 소련과 양대강으로 싸울 때는요 미국도 공산주의를 다 처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미국 내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제재나 반대가 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하나, 일본과 이탈리아는요 공산당이 허용됩니다. 이것 때문에 조금 전에 민주주의가 지식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산당을 원한다면 우리나라에도 일본과 이탈리아와 같이 그런 유럽과 같이 규모는 작아도 공산당을 체제 내에서 허용해야 옳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조할 수 없는 이유는 일본은 그 주변에 남한이 갖고 있는 북한과 같은 존재가 없어요. 없어요. 이탈리아는 그런 존재가 없단 말이죠. 다만 대한민국은 누가 있습니까? 머리 위에 대한민국을 죽이겠다고 되면은 북한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지지하는 정당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서독을 예를 무슨 쉽죠? 서독은 통일되기 전에는 서독 내에 공산당을 허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니까 지금은 공산당이 있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나 일부 몰두한 사람들이 일본과 이탈리아는 공산당이 존재하는데 왜 우리는 공산당을 허용하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바로 여러분 주저없이 답을 하셔야 돼요. 일본과 이탈리아를 공격하는 적군이 없는 것이 바로 가상적인 정원이 있을지 몰라도 대한민국은 38도 이북에 가장 강력한 화력으로 우리와 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죽이려고 핵무기까지 개발해서 공격하겠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는데 그 체제를 지지하는 이념과 가치가 대한민국 내에서 한 발자국도 허용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일본과 이탈리아와 서독 그 예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요 헌법을 적대하는 표현이 되겠냐 안 되는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사상, 예술, 학문, 교수 모두가 다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독일 헌법에 헌법에 충성구가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에도 이 헌법에 충성구는 헌법 조문에는 없을지 몰라도 당연히 이것은 우리 헌법도 적용돼야 될 기본적인 가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독일을 보면 서독 시절에는 공산당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통일된 이후에는 공산당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위헌성이 명백히 제거가 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걸 위헌이라고 거짓 선전하는 자는 우리가 분명히 잘 맞대서 싸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거절될 것이다. 그 다음에 국가보안법은요 국가 자체를 지키는 법인데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그때는 폐지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단서는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공산국가인 중국과 소련과 경계를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이 국가보안법은요 잘 보시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적이라는 말 쓰고 있지 않고요 반국가단체라는 말 쓰고 있습니다. 북한은 법적으로 보면 적임에 틀림없지만 법적 표현은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쓰게 되고 있거든요. 통일이 되면 그때는 중국과 소련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 우리의 적국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조문의 일부를 고쳐서라도 대한민국 자체를 지키는 법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자기네 나라를 지키는 법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법이 없는 나라는 없는 것이에요. 따라서 통일되면 국가보안법에 있어서의 반국가단체라는 말을 고쳐서 적국을 지지하거나 찬성하거나 찬양 공부한다 이럴 때는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통일되면 이런 의미의 국가보안법은 우리가 폐지해도 그만이겠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치로 통일되지 않는 한 국가보안법은 1.1핵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도저히 이건 폐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